안녕하세요. 생존예언TV입니다. 이번 기회에 지역별로 분류하여 3차 재난 발생 시 전세계 각국에 대한 영향 관련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서나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전 영상에서 대한민국의 20대 차기 대통령이 없는 상황, 북한의 수도권 도발, 일본 열도 침몰, 세계 핵전쟁, 지자기 역전 시 미국과 유럽, 아시아 각국에 벌어질 재난 상황 등등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또한 지자기 역전으로 인한 대재난 예언 3부작으로 발생할 상황과 각각의 상황에 맞는 1차 피난 목표 지역과 각각의 재난에서 장기 생존 가능 구역 및 생존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시리즈 세 번째로 세계대전 후 3차 재난에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중동 국가로 인식하고 거론하는 지역에 대해 국가별로 요약하여 다뤄보고자 합니다. 중동의 특징은 해안지역과 사막지역 그리고 우리에게는 좀 생소하지만 상당히 넓은 산악지역이 산재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전체적으로 재난 상황에서 지역적인 특성으로는 이전에 언급한 유럽보다는 상대적으로 스몰 비율이 적지만 거의 모든 주요 도시와 인구가 해안에 밀집해 있는 관계로 중동 전역의 생존율 또한 앞서 이전 영상에서 언급한 유럽 국가들의 생존율에 비해 크게 다르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특히 현대적으로 개발이 덜 된 인구 밀집 지역의 경우 스몰 이전에 거의 상당수의 인구가 붕괴된 건물에 매몰되어 구조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3차 재난이 모두 종결된 이후로는 전 세계에 다시는 세계대전 같은 것은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으며 많은 생존 인류가 각성을 경험하게 될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부류도 존재하게 됩니다. 새로운 세상에서 현재까지 지속되어 온 나쁜 습성을 버리지 못하는 일부 인류가 대부분 뿌리까지 사멸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언급한 재난 내용은 참혹한 세계대전이 끝난 후 발생하게 될 거라는 사실을 염두하고 참고하시기를 바라며 해당 지역에 계신 분들이 많이 보시고 생존하시는 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터키는 우리에게 지난 6.25 사변으로 인한 인연으로 형제의 나라로 칭해지며 관광산업 측면에서도 국민들의 관련성이 깊은 국가입니다. 터키는 이즈미르, 마르마리스, 데니즐리, 안탈리아, 이스탄불이 스몰 지역이 되고 코니아 지역 주변은 재난 이후 해변 도시가 됩니다. 이스탄불을 잃기는 하지만 터키는 동쪽과 동북쪽으로 국토의 60% 이상은 침수를 면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조건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인구가 해변 도시에 몰려 있어 국가의 전체 생존율은 크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 국제적인 난민 사태의 중심에 있는 시리아는 서쪽의 해변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알레포까지 침수됩니다. 라카주와 데이르 에조르주 동쪽이 비교적 안전한 피난 지역이 될 것입니다. 시리아는 대재난 이후 국가로서 인정받기 힘든 부족 국가로 전락할 것입니다. 요르단은 거의 전국토가 스몰 지역에 들어갑니다. 유일한 피난처는 이스라엘이며 예루살렘 남쪽으로 이동을 해야 생존 가능합니다.
실제 재난 상황에서는 이 경로로는 대부분 피난에 실패하게 되며 생존자는 극히 희박할 것입니다. 이라크는 바그다드를 중심으로 북쪽과 동쪽이 수몰 피해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나자프와 나자프 이남 지역은 수몰될 것입니다. 이라크는 국토의 절반이 수몰되지만 인구 밀집 지역이 상당 부분 남게 되어 중동 국가 중에서 우수한 생존율을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재난 후 한동안은 부족끼리 협력을 하게 되지만 이후 부족 간 세력 다툼으로 많은 생존자들이 희생됩니다. 이스라엘은 예루살렘 일부를 포함한 북쪽은 수몰 지역에 속하고 남쪽으로는 베르셰바 지역까지 침수와 수몰됩니다. 피난할 수 있는 지역은 아라드와 디모나 남쪽 지역이 될 것입니다. 텔아비브와 가자 지역은 수몰될 것입니다. 민감한 내용이 있을 수 있어 이스라엘 관련 추가 설명은 생략합니다만 수몰을 면한 지역 대비 생존자가 많지는 못할 것입니다. 쿠웨이트는 전체가 수몰되며 유일한 피난 가능 지역은 이라크 아바즈 방면이지만 재난 발생 시 성공하는 이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 리야드와 리야드 동쪽 지역은 수몰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사카카 지역도 수몰됩니다. 하지만 메디나 지역은 남게 될 것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수몰 전에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더 커서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수몰로 인한 사망자보다 많은 흔치 않은 국가가 될 것입니다. 지진으로 인한 대규모 화재로 인해 생존자들이 추가로 희생될 것이며 이 화재의 후유증은 다른 생각지 못한 재앙을 일으켜 재건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바레인과 카타르는 전부 소멸됩니다. 영토 내와 주변 어느 방향으로도 피난 가능 구역은 없을 것입니다. 이 지역은 대재난 이후 상당 기간 동안 어로 활동이 불가능한 죽음의 바다가 될 것입니다. 아랍에미레이트 영토 대부분은 수몰되며 아부다비 또한 이때 수몰로 역사적 운명을 다합니다. 유일한 피난지는 최남단 오만 방향의 국경선을 넘어야 가능하지만 이에 성공하는 생존자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이집트의 카이로는 수몰되며 서북 방면 영토의 대부분과 홍해 인근이 수몰되게 됩니다. 하지만 전 국토 대비 약 60%는 수몰 피해를 면하게 됩니다. 이집트는 대지진 시 사막에서 지반이 함몰되는 지역이 많을 것입니다. 재건 이후 이집트에서 지진으로 인해 발견된 현생 인류 기원에 대한 단서가 되는 유적이 발굴될 것입니다. 예멘은 수도가 수몰을 면하게 되는 전 세계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가 됩니다. 하지만 지진으로 인해 수도의 건물 중 70% 이상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호데이다, 아덴, 무칼라는 수몰로 사라지게 됩니다. 예멘은 수도를 포함한 전 국토의 80%가 남겨지게 되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의 산업을 일으키게 됩니다.
오만은 수도를 포함한 거의 모든 도시와 국도 대부분이 스몰됩니다. 유일하게 생존이 가능한 지역은 파후드 지역이 될 것입니다. 주변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피난할 지역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실제 생존율은 1%에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고립된 생존자들이 살아남기 위해 원시 시대에 행해졌을 만한 생존 방법을 활용하여 생존하게 됩니다. 아제르바이잔의 수도 바쿠는 완전히 스몰됩니다. 전체 영토의 90% 정도가 스몰되며 유일한 피난처는 테르테르 서쪽의 아르메니아 국경지대 근처뿐입니다. 하지만 재난 시의 지진으로 인해 산악지역의 통행로가 거의 대부분 유실되어 피난민들이 고립되는 상황이 많을 것입니다.